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연이은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으로 부천시 의회가 시끄럽습니다. 얼마 전 성추행 관련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성호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갑질과 폭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에서 공무원들에게 가방을 들게 하는 등 갑질과 폭언 논란을 불러왔는데요. 해당 의원은 이를 두고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시 기초의원 자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오세광 전국매일신문 국장과 뉴스원의 정진욱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일단 박성호 전 의원이죠. 이미 네.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다시 부천시 의회가 시끄럽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상임위원장 임은분 의원과 관련된 갑질, 폭언 관련 논란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제 이 이야기는 또 무엇인지 먼저 좀 개요를 듣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더불어민주당 박성호 전 의원 사건에 이어서 임은분 재정문화위원장이 유럽 연수 과정에서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이런 주장이 국민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문화위 소속 여야 7명하고 공무원 2명이 4월 5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파리하고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을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부천시 어쨌든 국민의힘 박혜숙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268회 정례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서 지난 4월 해외 연수 중 더불어민주당 임은분 재정문화위원장이 갑질과 폭언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뭐라고 얘기냐면은 위원장이 연수 기간 내에 여행사를 위해 불평을 많이 했다. 그리고 일행들 계속 불편하겠다면서도 그리고 공무원들이 식사 중인데 자신의 자리에 불러 의전 문제로 혼을 내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연수 기간 중 이동할 때도 여행 가면 왜 의원들이 들어가냐면서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의 가방을 공무원에게 들도록 하는 등 갑질로 여겨질 행동을 했다. 그래서 급기야 연수 마지막 날에는 입구에 다른 어른 독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임은분 의원도 신상 발언 바로 했어요. 바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행사에 불화도 없었고 그리고 이동할 때 공무원에게 여행 가방에 들어가도록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의전 문제로 갑질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 공무원에게 확인해 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국민의힘 한 시의원이 말씀에 제가 사과할 용기가 있었다고도 했고 그리고 직접 찾아기도 했었다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닌 부분은 확실히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예, 이제 방금 지금 이제 부인한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더 살펴볼까요? 예. 폭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연수 기간 내내 기관 방문 등의 이제 일정을 제대로 이제 세우지 않는 어떤 여행사에 대한 어떤 그 불평 불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주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들이 많이 있었다. 여타의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의원들의 위원장에 대한 어떤 그 불만들도 많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불면 소리의 어떤 그 뒷담화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임은분 위원장께서 이제 화가 났었고 혹시나 연수가 잘못되었다는 부정적인 이제 평가가 나올 경우 나중에 돌아가서 위원장이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내뱉은 말이다. 부적절한 어떤 발언은 그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어떤 이유로든 잘못된 발언이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갑질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시의회에서도 이제 주장했다시피 공무원에게 여행 가방을 들라고 한 사실도 없고 식사 중에 공무원을 불러 혼을 낸 적도 없다. 전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허위 사실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질의 이제 피해자인 공무원이 이제 정쟁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제 침묵으로 이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갑질 의혹에 대한 어떤 그 진실 공방은 계속해서 이제 이해해 줄 수밖에 없다. 공무원 입장에서 누구 편을 들어서 제가 갑질을 당했습니다. 갑질이 아니다라고 이제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이제 뭐 눈치만 이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연수 기간 동안 의전으로 이제 갑질 의혹을 이제 살만한 사례들을 또 어제도 이제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위원장의 이제 사과와 다시 위원장직의 사퇴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양자의 주장과 또 부인 내용의 차이는 있는데요. 뭐 사실관계는 또 어디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오세영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폭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꾀매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어느 정도의 그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이런 속담이 있듯이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인하고 있는 현재 입장인 거고, 그리고 이 문제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이 부분은 구속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할 예정까지 입장까지 밝히는 입장이고요. 상당히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또 반면에는 이 당시 이제 재정위원회 갔던 이 국민의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네.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이제 기자로서 하는 얘기인데 좀 다시 정쟁을 떠나서 다시 봐야 될 문제가 이게 사실 4월 달의 문제거든요. 4월 달 문제가 왜 지금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이 부분이 마치 정치 프레임으로 보인다면 그것 또한 국민의 의원들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이 문제가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언제 지금에 나와서 이제 박성호 의원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자유롭지 않다 이런 입장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때가 늦은 때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좀 석연치 않고, 자 일단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잖아요. 네. 일단 이 상황은 일단 사과를 통해서 듣고 어떤 표현으로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그러니까 본질은 이게 진실된 사과가 부족했다. 이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위원들끼리 다 같이 의원들끼리 다 갔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의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이문분 위원장이 본인들하고 당사자들한테 사과를 진실되게 했느냐, 이 부분에서 국민의원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그들이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결국엔 터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오세영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것부터 상당히 곤란에 처져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양쪽, 그러니까 양 당은 정쟁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몰아갈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거 누구의 편에 들 수도 없고 그렇다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보 조치 요구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런 공직 사회가 어쨌든 이 의원들을 재원하기 위한 하기로 된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는 상황. 그래서 이 공무원 노조에서도 시의회에는 도대체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의힘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양쪽 당이 정말 예.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임은분 위원장이 이제 법적 대응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이제 임 위원장은 이제 논란이 불거지는 주변에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 갑질은 허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그러면 법적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에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사실상 법적인 대응을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폭언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갑질 부분은 분명한 게 아니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 끝까지 논란이 계속될 경우에는 아마도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 지금 이번 그 박성호 전 의원 일에 이어서 이번 일까지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이제 공세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까? 그냥 민주당 4개 지구당의 현역 국회의원들 성비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상당히 곤욕스러워했어요. 또 그 이후에 이제 상임위원장의 어떤 막말과 갑질 논란이 이제 방송 또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제 하게 되면서 내년 총선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제 사실 노심초사하며 상당히 이제 곤욕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이제 부천일 지역위원회 서른 의원
가장 이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들과 이제 일부 당원들이 이런 사람을 지방선거에 공천했느냐 하면 이제 서른원에 노골적인 이제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서른원에서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본인한테 이제 비난의 화살이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기분이 이제 좋을 일이 이제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앞선 그러니까 최근 그 두 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이 좀 달라요. 일단 박성호 전 의원 건에서는 당에서도 사과나 지금 박성호 의원의 어떤 사퇴의 분위기를 동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지켜보는 분위기죠, 그냥. 그렇죠. 근데 박성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지역위원회든 일반적으로 이제 스킨십이 너무 이제 잦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주변에서 너 행동을 자제를 해라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술에 취해서 이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제 곧바로 이제 시의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의 어떤 그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결국 이제 본인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이 사태가 이제 봉합되는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이제 위원장의 이제 갑질과 이제 막말이 이제 폭로되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시 성비 사건이 폭로되면서 제 2탄으로 폭언과 갑질이 폭로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됐었습니다. 이미 기획했다는 어떤 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사과를 먼저 하자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폭언 부분은 본인이 인정을 했고 갑질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의장이나 당 대표가 당사자인 가해 당사자인 임은분 위원장한테 사과를 요구했고 결국은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제 사과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결국 최성훈 의장도 참담한 심정이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고개를 숙였고 이를 이제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이제 엄중하게 이제 사태를 이제 수습해 나가겠다고 이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태가 계속해서 이제 커지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진정한 사과를 계속 요구했고 또 위원장 사퇴까지 이제 거론하니까 시의장이나 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끌려다닐 수 없다라면 이제 강경한 어떤 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의 이제 의도에 밀리지 않겠다는 이제 계산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협치보다는 어떤 강대강 대치가 예견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견들이 좀 섞이고 있나요? 어쨌든 이 박성호 전 의원까지 사퇴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너무 이렇게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의장 사퇴라든가 이런 부분 너무 많이 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 또 하나는 견해는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큰 타격이 있다. 특히 부천 같은 경우는 역대급 선거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 선거라든가 대선에서도 상당히 큰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본인들이 자부하는 그런 지역이 중에 하나잖아요. 하지만 이 지역, 특히 서른 의원 지역에서는 지금 박성호 의원과 임은분 의원에서 이 사건이 터졌고 그전에 계속 이 민주당의 강세인 부천 지역에서 지금 민주당 내 스스로의 이런 문제가 약간 어찌 보면은 자책골을 넣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주고 특히 이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면 지금 부천 지역은 총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다 합쳐서 13선 정도 되잖아요. 다선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문제가 일으켜지고 그전에는 오정희 같은 서영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사건 이후에 술자리 논란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연달아 터지면서 과연 젊은 쪽 의원들 유권자들은 어떤 얘기가 나면은 이런 일이 자꾸 터지면 도대체 부천에서 발전된 게 뭐가 있느냐. 부천에서 민주당에서 어쨌든 강세적이지만 우리한테 들어온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부천 내에 민주당 의원들 상당히 자강론도 나오면서 상당히 반성하면서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자구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공교롭게도 이제 서른 의원 지역구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서른 의원 쪽에서 나온 입장이 있습니까? 네, 서른 의원님께서는 소속 의원들의 어떤 비위에 시민들께 죄송하다라고 이제 거듭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박성호 의원은 사퇴를 했고 이제 임은분 위원장이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라고 했고 본인도 어떤 해당 그 의원으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고 갑질 부분은 충분히
아마 예. 설득을 당한 걸로 알고 있지만 폭언 부분은 잘못했다. 그 부분은 진정성 있게 이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고 이 갑질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또 위원장을 사퇴를 요구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상임위원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우가 많은데 예. 그때마다 상임위원장이 사퇴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 예. 그런 사실을 주지하면서 위원장 사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박성호 전 의원 성비위 관련해서는 시의회 윤리특위 안건으로 올라갔었고 지금 임은분 의원 건은 윤리위에서도 다룹니까? 이 부분은 예. 그 부천시 의회 규칙의 제 63조에 예. 뭐라 나냐면은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부터 약 5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예.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원의 증인은 징계 사유 받는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부터 5일 이내에 하고 다만 폐회 예. 기간 중에 징계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 윤리로 정도까지는 아니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도 윤리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지만 어쨌든 이분부터 만약에 사과를 요구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예.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어쨌든 상당히 혹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스탠스 유지할 거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 의원들이 두 명이서 각각의 이제 징계 요구서를 제출해서 이제 윤리특위가 예. 열렸는데 임은분 의원의 경우는 아직까지 징계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 어쨌거나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인 당사자가 없잖아요. 이제 갑질 부분은 이제 공무원이 이제 당사자 있고 이제 막말 예. 부분은 직접 들은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제 징계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과연 뭐 징계 요구서까지 제출할지는 이제 지켜볼 일이고 하지만 이제 임은분 의원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당 민주당의 경기도당에서 윤리심판원에 이제 징계 청원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당 차원의 어떤 징계가 예.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두 분께서는 지금 이제 지방의회에서 이런 구설수들이 이렇게 연달아 터지고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 문제가 저는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도 느꼈던 건데 개인 자질의 문제가 일단 제일 먼저 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정당으로 이용하려는 그 부분이 좀 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자질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정치적으로도 이 국회의원이 어쨌든 당협위원장이 이 기초 자체 단체의 어떤 시의원을 뽑는 그 선출의 어떤 권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당에서 활동을 제대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쨌든 이 교육이라도 어쨌든 이 좀 비대하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교육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 되지 않고 선거권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시의원이 어쨌든 당선되는 경우라던가 예. 이런 것들이 좀 자성적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의회에서 성인지 교육을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하더라고요. 의원들 대상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랑비에 옷 떨는다고 상당히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상당히 의원들이 선출직 의원들이 상당히 착하고 가고 있는 게 시민들이 일을 대신 하라고 뽑아줬는데 본인이 그거 망각하고 어쨌든 이 목소리가 상당히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갑질에 대한 이런 거 계속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거는 본인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 그리고 시민을 섬기는 입장에서 나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내가 의원이라고 해서 공무원 내가 하대를 을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다가 상당히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시민의 혈세로 좋은 곳, 국내 예. 좋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한답시고 회의에 나가고 국내 여러 군데 다니는 것 자체 싫어할 의원들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번에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회의 연수 과정에서 이제 기관 벤치마킹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많이 빠졌고 그러면서 많은 불만들이 쌓였는데 어느 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그날 아마 이제 크로스된 상태였다라고 이제 알려지면서 모 의원이 우리 거기 가지 말고 몽마르트 공원이나 가지라고 예. 했을 정도로 어쨌거나 의원들이 회의 연수 과정에서 정당한 어떤 그 벤치마킹보다는 어떤 외의성 어떤 예. 연수를 다니지 않느냐 그런 어떤 불만들 비난이 계속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돈으로 간다면 가겠습니까? 시민 혈세로 또 다른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 돈 안 들이고 가기 때문에 아마 해외 연수 나가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이제 성비 사건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무원이 이제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 2차 피해를 간과하지 않았느냐. 정경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2차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또 정치인들이 또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좀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남은 이야기들도 저희가 발생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